자, 일단 수업 페이지는 빅데이터 5 D2K예요. 그래서 대문자 K인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4 수업 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자면 간단하게 RDBMS라는 DB 개념을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 이유는 SQL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도 나중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애플리케이션 하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 준비를 한 거고요. 추후에 이제 여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드브로 옮긴 다음에 머신러닝 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구성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플라스크를 이용한 API 서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미리 플라스크도 한번 사용을 해본 거고요. 뭘 만들 때는 거의 요즘은 거의 이제 플랫폼을 다 웹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산 환경 구축을 했죠. 그래서 분산 환경 구축 스파크 처리 테스트를 각각 수업 페이지 링크를 따로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분산 환경 서버를 혹시라도 구축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은 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용량이 좀 커요. 한 5.7기가? 5.2기가인가? 5기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는 있어요. 뭐 다운로드 받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거 VDI, V박스 해가지고 나중에 요걸로 요 머신에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 새로 만들기 말고 추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만든 건데 최초로 만든 건데 이런 V박스 있죠? V박스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두 개 다 받으셔야 돼요. V박스랑 VDI 둘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받아놓고 잘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근데 속도가 조금 느려서 일단 받아놓고 진행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5에서 저희가 해볼 거는 당연히 이제 스파크를 사용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스파크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실제로 이제 스파크를 사용해 본 적은 없으니까 스파크 사용법을 한번 익혀볼 거고. 자, 스파크 사용법에는 뭐 크게 RDD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판다스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데이터 프레임이 편하겠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기반이 RDD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를 다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스파크, SQL. 자,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뤄지는 API를 스파크 SQL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파크 SQL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API를 쓰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판다스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SQL, SQL을 쓰는 방식이 있다. 요거는 말 그대로 SQL, 쿼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파크로 데이터 처리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MySQL에서
데이터 추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배치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성 데이터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자, 이 로그성 데이터는 아직 제가 어떤 성격의 데이터를 로그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그성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는 이 실시간 처리를 목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실시간. 그래서 배치 처리랑 실시간 처리는 조금 다른 목적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하면 하드웨어 모았다가 꺼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요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API 서버 같은 거 만들 때 사용을 한다거나, 큰 흐름은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스파크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다스 익힐 때 딱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판다스인데 이제 막 뭐랄까, 판다스랑 조금 함수명이나 이런 게 다르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분산 처리가 가능한 판다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법은 다르니까 문법을 좀 익히긴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뭐 개념적인 거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RDD, 뭐 스파크,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는 기술의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렇죠? 이 기술의 철학이라든지, 기술이 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컨셉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 컨셉을 이해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약간 이해도나 아니면은 이 기술에 대한 흥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파크.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기술 같은 거는 그 역사를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파크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크는 뭐다? 분산 처리 프로그램이다. 요게 중요하죠. 분산 처리 안 할 거면 굳이 우리가 이걸 왜 씁니까? 우리 판다스 쓸 수 있는데. 판다스 쓰거나 SQL 쓰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분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분산 환경이 대두가 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타스크, 작업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쪼개서 나눠서 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아요. 이런 되게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이런 걸 다 스파크가 내부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럼 딱 스파크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를 이해하면 되냐면, 스파크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RDD라는 게 있고요.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왜 여기로 쓰고 있지? RDD라는 게 있고요. 스파크. 특징이에요, 특징.
메모리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레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자, RDD는 뭐냐면 그냥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배열 같은 건데, 배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데이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저수준이긴 하지만 그냥 퉁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다루는 것보다 구조화해서 다루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판다스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사실상 이게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게 뭐 레질리언트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탄력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예요. 이거 분산 가능한, 데이터는 뭐 데이터 셋입니다. 자료 구조예요. 자,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분산 처리를 하다 보면은, 분산 처리 환경에서는 네트워크나 리소스 관리, 잘못된 리소스 관리로 노드가 죽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타스크를 여러 개 익스큐터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얘가 죽어요. 그러면은 완성을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옛날 방식은 얘를 어떻게든 빨리 살렸어야 되고요. 얘가 살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처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옛날 방식은 메모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끊긴 지점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고 하는 게 되게 좀 공수가 컸고 리소스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파크는 인메모리 처리다 보니까 한 요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요쯤에서 막혔다 처리하다가 그럼 이거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빨라요. 메모리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자, 그러면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작업 전략만 알고 있으면 되죠. 데이터 말고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가 아닌 작업 전략만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작업 전략에 맞게 다시 데이터를 꺼내서 메모리 담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리니지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개통. 그러니까 리니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고장났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요. 복구.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네, 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RDD라는 것을 변경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처리된 거를 다 고려해서 막 찾느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빠르다 이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분산 가능하다. 말 그대로 노드, 여기서 이제 노드라고 하면은 익스큐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 자원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빠른,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인메모리는 당연히 디스크 IO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 자, 인풋 아웃풋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디스크 읽고 쓰는 거. 디스크에 읽고 쓰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메모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레이지하다라는 것은 얘가 뭔가 우리가 이제 레이지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RDD라는 게 뭔지 아셨죠? RDD는 데이터 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좀 더 구조화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 판다스 사용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판다스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룹 바이를 하거나, 아니면 df 해가지고 썸을 하거나, df 해가지고 머지를 하거나 등등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잖아요. 그럼 원본은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정확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변형이에요, 변형. 자, 그래서 기존의 RDD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RDD는 변형을 시도를 하는데 데이터 변형을 기존의 RDD가 아닌 새로운 RDD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딱 요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변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변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칼럼이 5개인데 내가 df 해가지고 iroc 해가지고 이렇게 0번째에서 3번째 거 하면은 칼럼 5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바뀌죠. 이게 변형이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 변형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RDD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칼럼이 여러 개 있으면은 칼럼 5개짜리를 3개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변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DD는 집계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df.min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싹 취합해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연산이 들어가죠. 평균을 내려면 연산해야 되잖아요. 연산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 없는 뭐 컬럼을 지운다거나 행을 자른다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 작업을 수시로 거쳐가지고 변형을 한 다음에 최종 나온 걸 가지고 연산을 하죠. 최종적으로죠. 판다스를 쓸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변형하다가 적당히 잘 변형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하죠.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 작업을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게 이제 액션이 되겠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개념을 여러분들 막 외워가지고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레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록해 놓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리니지죠. 트랜스포메이션을 A,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변형을 1번 변형, 2번 변형, 3번 변형 한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진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합니다.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3번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구나. 기록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언제? 실제로 액션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중간에 뻥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록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처리를 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스파크 공식 홈페이지 가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많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고르자 하면은 RDD.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할 거거든요. 판다스처럼. 자, 그래서 물론 이제 RDD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훨씬 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가까운데 그래도 RDD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필요하시면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분산 서버 다운로드를 하셨거나 아니면 잘 따라오셔서 환경이 구축이 돼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클러스터 환경에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어차피 간단한 프로그래밍 연습이니까 마스터에서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도 일단은 마스터에서만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첫 번째로 우리는 파이스파크라는 걸 쓰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썬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요게 버전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버전부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3.6 버전에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3.6 이상 3.7까지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못해봐가지고 제가 테스트한 버전은 진짜 최신 버전 3.10 버전이에요. 그래서 3.6 버전에서는 에러가 나오고요. 3.10 버전에서 해야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10 버전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나노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나노라는 거는 리눅스 상에서의 에디터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리눅스 상에서 쓰는 에디터 프로그램은 VM이나 이맥스가 좋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초심자들한테 이거 익숙해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거 안 쓸 거고 윈도우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편집기 우리가 이미 사용해봤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거 사용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SSH로 그러니까 이 원격 지원을 해야 돼요. 원격 지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리눅스에 붙여놔야 됩니다. 요거 일단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파이썬을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치면은 파이썬 2.75가 나와요. 이거는 센토스 7을 설치하면 그냥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파이썬 3이라고 하시면은 파이썬 3.6.8이 나와요. 자, 이건 우리가 언제 설치한 거냐면 자, 빅데이터 수업 4 할 때 여기서 요거 우리 판다스 사용했죠. 그래서 테스트 할 때
그때 PIP로 이렇게 PIP로 판다스 설치하기 위해서 PIP3를 설치를 했는데 이 PIP라는 게 결국은 파이썬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설치한 PIP3가 3.6.8점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원래 파이썬을 설치를 이거를 3.1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3.10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파이썬 3은 3.6.8이 돼 있는 게 얘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뭘 만드냐면, 자, 요거는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명령어들을 모아놓는 이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bin이라는 폴더예요. 자, 근데 이제 USR 유저마다 그 명령어를 좀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어서 USR에 bin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게 다 명령어들인데, 자, 여기를 제가 한번 일단 보기만 하세요. 잘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파이썬 3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lsal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거는 더 자세히 보는 건데, 자, 그럼 파이썬 3이 가만 보니까 뭐다? 이게 여기 L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링크란 뜻인데 3.6으로 링크가 걸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3 하면은 실제로는 파이썬 3.6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파이썬 3 했을 때 3.10으로 실행이 되어야 우리 파이스파크 있죠. 자, 요거는 보세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파이스파크를 제가 이렇게 켜볼게요. 자, 3.10으로 잘 나오는데, 자,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만약에 저처럼 3.10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건데, 분명히 여기가 3.6.8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잠깐만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혹시라도 만약에 저처럼 요런 게 없으면 파이스파크 파이썬이라는 게 없으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없는 걸로 제가 고쳐놓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이따가 소개를 다시 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파이스파크를 실행을 해볼 건데, 자, 그래도 3.10으로 잡히네. 잠시만요, 여러분.
리부트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스파크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3.6.8 이렇게 나올 거예요. 3.10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파이스파크에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얘한테 실행해달라고 우리가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는 게 많아요. 파이썬 버전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근데 3.10이 이미 설치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시려면 여러분 위치라는 거를 이용해서 자, 실행 프로그램 이 이름을 명령어를 치시면은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뭐 리눅스 명령어라서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파이스파크, 그러니까 스파크가 파이썬의 존재를, 이 존재를 모르고 어떤 존재를 파이썬 3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기본 디폴트로 자신의 실행 파이썬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파이썬한테 이제 알려줘야죠. 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파이썬은 잘못된 거다. 더 최신 버전인 3.10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럼 이 파이스파크는 이거를, 이 파이썬의 위치 정보를 어디에 기억을 하고 있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변수가 이거는 그러니까 스파크가 만들어질 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주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언더바 파이썬, 요런 변수명으로 아마 이게 디폴트로 파이썬 3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파이썬 3 하면 뭐가 나온다? 3.6.8이 나온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 3 했을 때, 이렇게 파이썬 3 했을 때 3.10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IP를 못 써요. PIP 3 하면은 얘가 3.6.8 기반으로 돌아가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버전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써보실 건데,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우리는 지금은 뭐 하면 되냐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실제 파이썬 3.10이 있는 위치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작성을 먼저 하고 올려드릴게요. 보다 다시 위치 파이썬 3.10 해가지고, 자, 여기를 정확히 요거를 아까 파이스파크 언더바 파이썬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파이스파크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안 먹었네. 틀린 게 없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임시로 반영을 한 거라서 얘가 읽어드릴 때랑 그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얘를 이제 뭐 요런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저마다 유저의 설정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배시프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스파크 유저죠. 스파크 유저의 어떤 설정 값들을 여기다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은 이 유저는 해당 변수를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성한 게 여기에다가 파이스파크에 언더바 파이썬 이라는 변수명에 그러니까 usr local bin 파이썬 3.10 요렇게 변수를 마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변수만 마련하면 안 되고 여기 exp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한번 바뀌면은 이거를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요. 바뀌었다고 리눅스한테 알려줘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명령을 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3.10으로 잡혀서 나와요. 스파크가 파이썬 3.10 그 위치를 찾아가서 얘한테 이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엑시트해서 이렇게만 띄우시면 되고요. 파이스파크를 실행을 했을 때 3.10.6으로 나오면 되고요. 자, 요거까지의 과정을 제가 명령어를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령어 보고 여기까지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